요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정말 한숨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그 모금을 했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모금을 한 건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25억 원을 모금을 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참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대선 후보 하고 싶다 하고 나오면 25억이 거기 그 사람의 그 지갑에 쏟아져 들어가는구나. 이런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걱정하는 자영업자, 청년들, 빈곤한 사람들,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너희들이 나를 받으니까,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돈을 그저 2, 3일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 하나 이름 하나로 그냥 받아쥐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국민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어떤 패배감, 한 이런 걸 심는다고 생각은 해본 것인지. 물론 선거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돈을 들고 나와서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돈 많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최대한 아껴가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여기는 돈 모이는 곳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랬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진흙발에 짓밟힌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민주주의적인 행태가 맞죠. 썩은 겁니다. 물론 국민이 어리석어서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9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펀드 모금을 했습니다. 이때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시간 49분 만에 350억 원을 모았다. 모은 거라고 합시다. 이들에게는 아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일반 국민이 전세자금 받으려면 가야만 했던 그런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에게 상실감을,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준다는 생각은 해봤는가? 게다가 자랑했죠. 1시간 49분 만에 350억 원을 돌파했다. 그 이후 더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들은 거절을 했고, 또 혹시 들어온 것은 되돌려줬다. 이런 식의 온갖 거만을 다 떨었습니다. 민주당도 연이율이 2.8%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정도 되면, 액수도 큰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정치인 펀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죠. 보장성보다는 그런 것이고, 이 정치인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2022년 2월 14일에 역시 펀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도 아니고 단 53분 만에 500억 원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53분 만에 500억 원을 모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은 윤석열 앞에 그저 바퀴벌레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그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언제 봤다고 이제 너나 없이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53분 만에 500억 원.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 보인다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350억 원, 500억 원, 그러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소득 수준이 뭐 평생 벌어서 돈이 얼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들한테 가서 줄 선 거다, 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재명 후보 펀드가 뭐 몇만 명인가, 그렇죠? 2만 얼마인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는 무슨 유권자입니까? 돈으로 자기들 발밑에 있는 자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선관위는 왜 이걸 방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정치인 펀드라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 이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일꾼을 뽑는 선거, 이 선거를 돈으로 파는 그런 잘못된 제도다. 뭐 이것도 제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펀드는 범죄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책이 있습니다. 발간된 책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은 각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 찾으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정치인 펀드는 법에 위반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 헌법상의 선거제도를 형해화하는 아주 사악한, 그리고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다,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일단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그러죠. 국민 세금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보전금을 주고 있죠. 그랬더니 국민이 알아서 다 대준다 하면서 미리 내가 당선이 되면 저 돈 받아서 이자 붙여서 주겠다. 결국은 표를
돈으로 사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선거 보전금을 마치 그걸 담보 삼아서 돈을 먼저 끌어 모으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선거 보전금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득표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가짜 담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그 선거 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몰아준 것이죠. (2012년) 이 정치인 펀드는 범죄라고 책을 쓴 이후에 정치인 펀드는 상당히 그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큼직한 정당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2년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그 어둠의 정치인 펀드가 등장을 했고, 무슨 53분 만에 500억 원을 걷어들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이 고쳐지지 않고 정당들이 제1당, 제2당 하는 데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나아졌나 했더니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번 대선에 어쩌면 놀랄만한 이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정말 사람들이 이번에는 뭔가 큰 것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바로 그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짜 민주화 30년이 막을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려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들 이재명, 윤석열 이러고 있는데 그 둘 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죠. 그 아내들이 뭐 이제는 언론에서 정말 누가 되든 대통령 아내가 바로 구속되고 나중에 그 수용자가 되고 이런 일이 이번에는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 당사자들이 대선 후보감으로 터무니없이 능력이 모자란다, 게다가 여러 가지 결함도 극복할 수 없는 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이 아예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쪽은 다른 쪽 때문에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이 이 둘 다 빼버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흠이 많은, 무슨 범죄 혐의도 많고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고 도덕감도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왜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착시에 빠져 있는가?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중에 누구를 고르느냐 하는 선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투표지를 보면은 번호를 지금 나열하는 방식은 사실 문제는 있지만 국민은 누구든 찍을 수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만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뭐 비교적 흠 없는 이렇게 치명적인 흠이 없는 사람들이 3번 이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 볼 텐데 아주 특이하게 무슨 특정 종교인이라든지 이게 종교를 내세우고 온 경우는 선거법상 문제도 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승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승려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 1번과 2번이 저 모양이면 그러면 3번 이후로 시작을 하자. 3번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이번에 또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또 결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뭐 좀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나 뭐 김동연 씨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는 겁니다. 득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한 15% 안 되게 이 선거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은 500억 원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 순간에 보전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정당은 그 국가기관이 아니죠. 정당은 그냥 파산하면 파산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법인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망하는 겁니다. 정당 해산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천막당사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국민의힘 재정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늘상 남에게 돈 있느냐, 선거 치를 돈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갑자기 빚이 마이너스 500억 생기는 겁니다. 이자 빼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 500억이라는 그 합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신용이 추락을 해버리면 지금 버티고 있던 것들도 계속 그 변제 요구가 들어오겠죠.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면은 뜻밖에도 뭐 대선에서 누가 되고 말고가 아니고 지금 3번 이후가 득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 2번이 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앞번호에 있는 그 뭐 윤석열 후보만 따졌을 때 득표율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네 스스로 돈을 미리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 희희낙낙했던 바로 이것 때문에 자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적 변화라는 게 그냥 와버립니다. 좌파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썩어 빠진 정당 그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적폐죠. 그게 자기네가 빚잔치 하느라고 빚 관리 못 해가지고 돈 끌어다 쓰느라고 파산을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또 거대 양당제 이거 극복해야 한다. 너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민주당도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하나가 증발해 버린다는 것은 민주화 30년이 끝나는 그게 또 하나의 끝나는 것이 될 수 있고 구시대를 끝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와 별개로 이 민간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번에는 진짜 안철수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가 단일화라는 데 가서 무릎 꿇지 않고 버티면 저거 이제 분명히 끝까지 간다 하는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구상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 정도 투자를 하고 하면은 이제는 백기 들 수 없다 하는 그게 보이는 순간에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할 거다. 제 사람들은 지금 안철수가 과연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할 탓이죠. 하기 나름이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에서도 참 골치 아프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하는 후보가 아닙니까? 대단히 불안한 후보라는 겁니다. 불안한 여론조사 1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동남아에 보면은 나무 판대기 다 썩은 걸로 줄 2개 놓고 걸쳐 놓은 다리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저 가운데쯤 가면은 이게 무너져 내릴 거다.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 계곡을 그런 걸로 걸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부실한 다리라는 것을 알고 이거 건너자면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 그 다리 중간에 서 있는 윤석열 씨 얼굴만 보고 500억을 투척한 겁니다. 아마 이제 잠을 못 이루겠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눈에 보이는 돈은 다 거머쥐고 남기지 말고 다 쓰자 이런 작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 전략이라고 해서 하는 것마다 계속 돈 퍼붓고 결과는 없고 이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걸 가지고 자기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선이 코앞인데 자기 무슨 차기 걱정하고 지방선거 이런 거 하겠다고 그걸 빼돌려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는 집안이 아니다 싶은 게 보면 볼수록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돈을 쓰는 겁니다. 열차 그거 빌려. 뭐 AI 맞춰. 이러는 것이죠. 길바닥에 아마 돈을 바르라고 하면 바를 그런 기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주 큰 장소를 빌려서 연일 사람을 동원했을 겁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정치인 펀드 500억 원, 뭐 꼭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국민의힘이 채무자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에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뽑아서 내놓은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 펀드는 얼굴은 윤석열인데 그 채무자는 국민의힘인 겁니다. 그러니 만일 이렇게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 또 무슨 어떤 또 다른 요소 때문에 뭐 선거를 완주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월 9일 이전에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뭐를 어쩐다기보다도 실제로 무슨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든지 해서 상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역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500억이 당장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망해가는 속으로는 너무나 골마서 이게 곧 침몰할 배에서 벌이는 일들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밖에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350억까지 하고는 이제 그만하고 멈췄습니다. 더 들어온 돈은 반환까지 해줬다는 그 본인들이 인증을 했죠. 액수가 많을 때도 되돌려줬습니다. 개인이 가져온 돈 중에 액수가 많을 때도 되돌려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밖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500억 그냥 꿀꺽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자격 없는 인기 1위, 자격 없는 인기 2위가 아니라 사실 이들이 지금까지 선거 흥을 돋궜다면 그저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3번, 4번, 5번 혹은 뭐 20번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에 알찬 후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파산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어쩌면 이게 정말 적폐청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